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30명으로 처음으로 1,000명을 넘었습니다. 하루 만에 또 역대 최다 기록이 나온 건데요. 지난 1월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이번 3차 유행이 기간이나 규모 면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환 기자, 우려가 컸는데 신규 확진자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섰군요. 네, 오늘 발표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30명으로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국내 발생이 1,002명, 해외 유입 사례는 28명입니다. 위중증 사례는 어제와 같은 179명, 사망자는 2명이 추가돼 모두 580명이 됐습니다. 어제 후 신규 확진자 950명에 이어 오늘은 1,000명을 넘어서 대유행 상황이 현실이 됐습니다. 이제 방역당국은 1,000명 안팎의 대유행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었는데요. 그게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지난 2월에 신규 확진자 수치를 크게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번 3차 유행은 1, 2차 유행과는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계속해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더 우려스럽습니다. 지역별로 신규 확진자 상황을 보겠습니다. 역시 수도권 등 대도시에서 신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396명, 경기도 328명으로 이 지역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다음으로 인천이 62명, 부산에서도 56명이 나왔습니다. 대구 28명이고요. 해외 유입 사례는 합쳐서 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확산세는 곳곳에서 큰 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교회에서 모두 9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대구에서도 달성군의 한 교회 관련해 확진자가 32명 나왔습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요양병원에선 환자 60명 등 모두 6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중환자 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날짜별 위중증 환자 수를 보면 이달 초만 해도 100명 안팎이었지만 179명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지는 등 의료 자원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중환자 가운데 사망자도 늘고 있는데요. 지난달 초에는 하루 한두 명 선이었지만 그제 8명, 어제 6명, 오늘은 2명이 더 늘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은 무증상 감염과 경로 불명의 확진자입니다. 최근 2주간 감염 경로를 보면 선행 확진자와의 접촉, 즉 감염된 사람인지 모르고 접촉했다가 전염된 사례가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무증상 감염이 많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또 조사 중으로 분류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도 20%나 됩니다. 따라서 방역당국은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수도권에서는 코로나19 발생 위험이 큰 약 150개 지역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임시 선별진료소에선 본인이 원할 경우 기존보다 간편한 타액검사를 받을 수 있고요. 휴대전화 번호만 제공하는 익명검사도 가능합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조금이라도 감염이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받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성환입니다. 이처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만큼 무증상 확진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내일부터 수도권 150개 지역에 임시 검사소를 설치해 집단 진단 검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는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3주간은 집중 검사 기간입니다. 수도권 150여 곳에 임시 선별검사소가 설치됩니다. 거리두기 단기 격상에도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지역사회 내 무증상과 경증 환자들을 찾아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임시검사소는 대학가나 서울역, 용산역 등 유동인구가 많거나 탑골공원 등 집단 발생과 관련됐던 지역에 마련돼 증상 여부나 역학적 연관성 없이도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과 주말 모두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휴대전화 번호만 있으면 익명검사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지금이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 위기라며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와 전국의 지자체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사생결단의 각오로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코로나19 위기 대응에 집중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확진자는 확진 뒤 하루 안에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 부문 자원이 총동원됩니다. 또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을 비롯해 국방부, 고용부, 경찰청 등이 운영하는 연수시설과 인력 등도 코로나19 대응에 지원됩니다. 방역당국은 휴일을 맞아 안전한 집에 머무르며 모든 대면 모임을 취소해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또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선 수도권이 2.5단계로 격상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거리두기 효과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위험도를 지속적으로 평가해 격상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9명입니다.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가 3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일상 속 전파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혜주 기자, 지금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서울 강서구 보건소 앞입니다. 지금은 점심시간이라 조금 한산하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침부터 눈이 내렸다 그쳤다 하는 궂은 날씨에도 시민들이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강서구의 한 교회와 관련해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찾는 시민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교회는 이곳 강서구뿐만 아니라 인근 양천구 주민들도 다니는 등 신도수가 10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9일 이 교회와 관련해 처음으로 확진자가 나온 뒤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하루 동안 교회 관련 확진자가 51명 증가해 누적 확진자가 140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강서구 관계자는 예배 후에 외부에서 식사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역학조사에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교회뿐만이 아니라 일상 곳곳에서 소규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서울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서울 신규 확진자는 399명입니다. 이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 3명을 제외한 396명은 모두 지역사회에서 발생했는데요.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서울 확진자로는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기존 감염 사례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병원과 음식점, 각종 모임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강서구 교회뿐만 아니라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종로구 음식점과 관련해 8명이 추가 확진됐고 동대문구 병원 관련해 13명이, 성동구 병원 관련해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서구의 댄스 교습 시설 관련해서도 3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감염 양상을 살펴보면 집단 감염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인 간 감염에 따른 소규모 감염 사례가 16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감염 경로를 파악 중인 신규 확진자도 113명으로 어제보다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주말 동안 모임이나 여행 등 이동과 만남을 자제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코로나19 관련 회의를 열고 방역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강서구 보건소 앞에서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수도권 가운데 경기도에서도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부천시 한 요양병원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나와 집단 격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범기영 기자,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부천시 요양병원 동일 집단 격리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건물 8층에 자리한 요양병원과 관련해서 어제 하루만 26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경기도가 오늘 오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 요양병원 관련 누적 확진자는 모두 66명으로 늘었습니다. 노인들이 대부분인 입원 환자들의 건강이 크게 우려되는데요. 8층은 외부와의 출입이 통제돼 있고 내부를 소독한 뒤에 동일 집단 격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요양병원은 지난 10월 말에 종사자와 환자 등 모든 사람에 대해 전수검사를 진행했던 곳입니다. 당시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고요. 이후 새로 병원에 온 환자들도 검사를 받은 뒤에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외부 출입을 할 수 있는 직원을 통한 감염 전파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전역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도 급격히 늘었는데 역대 최다를 기록했죠?
예, 그렇습니다. 나흘 연속 200명대를 기록했던 경기도 지역 확진자 수, 어제는 300명대로 늘었습니다. 331명,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증가 속도도 우려할 만한 수준인데요. 신규 확진자는 이달 들어 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100명대였습니다. 8일부터는 하루 200명대로 올라섰고 나흘 만에 하루 300명대로 치솟은 겁니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을 봐도 초기에 신천지발 집단 감염이 있었던 대구 그리고 서울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병상 부족이 심각해집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자택에 대기 중인 누적 확진자는 2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확진자 중 85%는 병상을 구하지 못해서 집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코로나19 치료 병상 가동률은 90%가 넘었습니다. 어제보다도 더 높아졌습니다. 특히 중증 환자 병상은 전체 49개 가운데 단 2개만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20일까지 경기도 의료원 의정부 병원을 추가로 개소하고 의료 장비와 민간 인력을 투입해서 이달 말까지는 875개 병상을 추가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부천시에서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네, 이렇게 확진자가 크게 늘면 가장 우려되는 건 위중증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 문제입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사실상 포화 상태인데요. 정부는 오늘 구체적인 병상 확보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병상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오기정 기자, 지금 있는 곳에 중환자 병상이 설치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에 위중증 환자 치료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병상은 30개인데 이 가운데 28개가 사용 중입니다. 2개 병상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위급 환자 발생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비워둔 병상이기 때문에 의료원 측은 사실상 중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다 찬 것으로 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0시 기준 전국의 위중증 환자 수는 179명으로 어제와 같습니다. 더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확진자 수가 크게 늘수록 시차를 두고 중환자 수도 늘어나는 추세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수도권 등 전국의 남은 병상 수도 많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도권이 일단 걱정입니다. 그제 기준 확진자가 많은 수도권의 경우 남은 중환자 병상이 11개뿐입니다. 전국적으로도 58개만 남아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로 보면 90% 수준입니다. 중환자 병상은 집중적인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일반 환자보다 의료 인력도 많이 필요합니다. 실제 이곳 중앙의료원의 경우 병상은 30개지만 의료 인력은 그 4배인 120명 이상이 필요한 정도입니다. 네, 정부가 오늘 중환자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이 확보 계획을 내놓겠다고 했죠? 네, 정부는 오늘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중환자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할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해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거점형 중환자 전담병원 설치 등이 논의 중인데요. 지금까지 알려진 건 기존의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198개 가운데 106개 정도를 중증 환자 전담치료병상으로 전환해 운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현재 210개인 중증 환자 전담치료 병상도 이달 안에 100개 이상 늘려서 331개까지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방법과 속도겠는데요. 중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환자 급증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일단 일산 병원 등 수도권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전담병원 병상 1000여 개를 더 확보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부산에서도 어제까지 하루 규모로는 가장 많은 확진자가 요양병원에서 새로 나왔는데요. 밤사이 1명이 더 추가 확진됐습니다. 요양병원 격리조치 확대가 검토되고 2차 전수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용록 기자, 요양병원 관련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 부산 동구 인창요양병원에서 1명이 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까지 인창요양병원 관련 누적 확진자는 87명이었는데 88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57명이 어제 하루에만 추가 확진된 인원입니다. 병원 4개 병동의 일부가 격리 조치된 상태에서 환자 60여 명과 간병인, 직원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아 부산시 보건당국은 현재 요양병원 전체로 격리 조치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요양병원은 비교적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검사 주기를 짧게 해야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며 보건당국은 내일 환자와 직원 등 800여 명에 대해 2차 전수조사를 또 한 번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때문에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 발생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밤사이 부산에서는 요양병원 외에 기존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례도 1명 추가됐습니다. 네, 어제 하루 규모로 가장 많은 8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 부산의 병상 운용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까지 하루 사이 80명이 넘는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부산 지역 병상 운영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조금 뒤 1시 반 부산시의 공식 브리핑이 시작됩니다. 부산에서는 어제까지는 그래도 환자 입원에 문제가 없었지만 추가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병상 부족 현상이 현실화할 것으로 부산시 보건당국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초연음악실 관련 확진자가 20일 가까이 이어지는 데다 최근 충동호회, 금융회사, 학장 성심요양병원 등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지 못하는 확진자와 또 접촉 감염도 이어져 역학조사가 확산 속도를 따라가기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부산시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시한은 내일까지입니다.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지는 만큼 부산시 보건당국은 거리두기 격상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청에서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네, 경남에서도 매일 2자릿수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밀양에서는 병원을 통해 산발적으로 확산이 이어지고 있고 창원과 진주에서는 기존 확진자와 관련한 추가 감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남 도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차주아 기자, 경남의 오늘 추가 확진자는 몇 명입니까? 네, 경상남도가 어제 오후 5시부터 오늘 오전까지 집계한 경남의 신규 확진자는 16명입니다. 어제 오후 추가 확진자 22명이 발표된 데 이어 반나절 만에 2자릿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건데 대부분 기존 확진자 관련입니다. 지역별로는 밀양이 5명, 진주가 5명, 창원이 4명, 거제와 김해가 각각 1명씩 추가 확진됐는데요. 특히 밀양에서는 지난 11일 직원이 확진된 윤병원에서 어제 의료진 등 6명이 확진된 데 이어 오늘 직원의 가족인 70대 남성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또 기존에 확진된 밀양의 회사원과 유치원 교사와 관련해 접촉자가 각각 2명씩 확진됐습니다. 창원에서는 기존에 확진된 병원 직원과 접촉한 4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또 진주에서는 충북 진천군 확진자와 접촉한 70대 여성이 확진되면서 해당 확진자와 접촉한 50대 여성도 추가 확진됐습니다. 또 김해에서는 60대 남성이 추가 확진돼 동선과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고 거제에서는 해외 입국해 격리 중이던 외국인이 확진됐습니다. 네, 밀양에서는 병원과 관련해서 추가 확진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현재 병원은 운행하고 있습니까? 네, 밀양 윤병원은 현재 응급실을 제외한 병원 진료를 중단했고 방역당국이 입원 환자에 대한 동일 집단 격리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중으로 동일 집단 격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윤병원의 입원 환자는 현재 70여 명이고 의료진을 포함한 직원은 200여 명인데요. 응급실 등 필수 인력은 병원에 남아있고 나머지 인력에 대해 전수 검사하고 밀접 접촉자는 자가격리 중입니다. 현재까지 윤병원에서 직원과 의료진, 접촉자 등 누적 8명이 확진됐습니다. 경상남도의 누적 확진자는 현재까지 847명입니다. 지금까지 경남도청에서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연일 2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대구 영신교회 관련 N차 감염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죠. 이재민 기자, 오늘 확진자 얼마나 나왔습니까? 네, 오늘 0시 기준 대구의 신규 확진자는 28명입니다. 이 가운데 12명이 대구 영신교회 신도와 접촉한 이들입니다. 대구에서는 영신교회 관련 확진자 외에도 16명이 더 나왔는데요. 이 가운데 13명은 경기도 일산 확진자 등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이고 다른 3명은 감염 경로를 추적 중입니다. 또 경북에서는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8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산 6명과 포항 5명, 안동 4명, 경주 2명, 구미 1명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경산은 대구 영신교회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일가족 등이며 포항은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안동에선 복지시설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과 복지시설 돌봄 인력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포항 철강공단 내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포항시가 철강공단 입주기업 직원 2,561명을 전수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구와 경북에서 영신교회발 N차 감염이 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신교회 관련 확진자는 그저께 3명, 어제 28명을 포함해 오늘까지 모두 43명입니다. 대구시는 이 가운데 교회 신도가 41명, N차 감염자는 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경북 경산에서도 영신교회 관련 확진자와 접촉한 일가족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N차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영신교회 신도 27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는 한편 신도의 가족을 비롯한 접촉자를 검사하고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또 확진자들의 동선을 파악해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종교 행사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종교시설에 대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현재 2단계에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이재민입니다. 밤사이 광주와 전남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명 발생했습니다. 다른 지역 간 이동과 가족이나 교회 내 접촉 등으로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하선아 기자, 광주 지역 신규 확진 상황부터 자세히 알려주시죠. 네, 밤사이 광주에서는 9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모두 지역 감염 사례인데요. 이 가운데 4명이 전북의 480번째 확진자의 연관 확진자들입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어제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던 광주 동양교회 교인들인데요. 전북 확진자의 가족인 광주 779번째 확진자가 이곳에서 예배를 본 사실이 확인되면서 교회 신도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 동양교회 교인 확진자는 6명으로 늘었습니다. 어제 광주에서는 교회 3곳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아직도 진단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확진자가 추가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밤사이 광주에서는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의 가족 3명도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가족 가운데 1명은 서구 한 초등학교 학생인데 지난 11일에도 등교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현재 이 학교 안에서 학생과 교직원 350여 명을 대상으로 검체 채취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남에서도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죠? 네, 밤사이 전남 화순에서만 3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는데요. 이 3명 모두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순천 거주자의 가족들입니다. 이 가운데 1명이 화순의 한 재활병원 간호사로 확인이 됐는데요. 지난 11일에도 병원에서 근무했던 사실이 확인돼 현재 해당 병원은 동일 집단 격리에 들어갔고 환자와 의료진에 대한 전수검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광주에선 15명의 확진자가 나와 지난 7일 이후 닷새 만에 2자릿수를 기록했고 전남에서도 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가족과 지인들 사이에 일상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연말 다양한 종교 행사가 예상되는 만큼 행사 준비를 위해 모이거나 함께 식사하는 행위 등을 절대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청에서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네, 충청권에서도 교회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충남 당진에서는 나음교회를 중심으로 40명이 확진됐고 충북 제천에서는 교회 2곳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전 연결해서 충청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선준 기자, 지역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곳 충청권에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충남 당진에서 40명, 충북 제천에서 14명이 감염됐는데 대부분이 교회 관련입니다. 먼저 충북 제천의 경우는 제천시 명동에 있는 교회를 다닌 20대 신도 1명이 지난 4일에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 지역교회를 다녀온 뒤 확진됐는데 교회에서 접촉한 9명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제천시는 해당 교회에 폐쇄 명령을 내렸고 확진자 동선이 닿아 있는 화산동과 모산동의 교회도 폐쇄 조치하고 조사 중입니다. 충남에서는 조금 전 확진자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당진에 있는 나음교회에서 31명, 이름 노인복지센터에서 5명, 임급 종합병원에서 2명이 확진됐는데 방역당국은 교회를 고리로 한 집단 감염의 무게를 두고 역학조사 중입니다. 대전에서는 지난달 발생한 관평동 맥주집 집단 감염과 관련해 50대 1명과 기존 확진자의 자녀인 미취학 아동 1명 등 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나머지 5명은 앞선 확진자들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하고 역학조사 중입니다. 또 어제 학생 확진자가 나온 카이스트에서도 접촉자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확진된 학생과 밀접 접촉한 연구실 동료 5명에 대한 검사 결과는 잠시 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전은 확진자가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병상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허태정 대전시장이 지역의 7개 대형 병원장과 긴급 회의를 갖고 병상 확보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청에서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확산세를 꺾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 거리 두기 단계를 4차례나 조정했습니다. 그런데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3차 대유행의 정점이 어딘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효연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갑자기 급증하고 있는 이유. 특정 집단이나 지역이 아닌 전국으로 확산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전국 곳곳에 숨은 감염자들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연돼 있고 종교라든지 요양병원 곳곳에 이제 집단 발생은 일상화가 돼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 2차 유행 때와는 달리 이번엔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이유로 꼽힙니다. 정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모두 4차례 상향 또는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확산세를 꺾는 데 유효했던 거리두기의 효과가 이번엔 크지 않았습니다. 거리두기 효과가 충분하게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분간 이 정도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전문가들은 계절적 요인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겨울철 춥고 건조한 날씨에서 바이러스의 활동성과 전파력이 더 커졌고 환기가 잘 안 되는 실내 활동은 더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온도가 떨어지고 건조해지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더 많이 생겨요. 비말들이 건조가 되면서 좀 더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또 방역 요원들의 극심해진 피로감도 한 요인입니다. 확산하는 코로나19를 역학조사가 뒤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라 확산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미국에서는 누적 감염자가 현지 시간 12일 1,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의 백신 긴급 승인에 따라 백신이 미 전역으로 운송될 예정인데요. 미 보건당국은 현지 시간 16일까지 미국 내 630여 곳으로 백신 운반 작업을 마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금채령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 보건당국의 신속 대응 부서인 초고속 작전팀은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인 14일부터 미 전역에 백신이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4일 당일 미국 내 145곳에 백신이 도착하고 16일까지 모두 636곳에 백신을 보내는 작업을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현지 시간 14일부터 접종이 시작돼 16일부터는 사실상 미 전역에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번에 배포되는 백신은 화이자사와 바이오엔테크사가 공동 개발한 것으로 초저온 상태로 운송되는데 보건당국은 이 모든 작업이 문제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Make no mistake, distribution has begun. Right now, boxes are being packed and loaded with vaccine with emphasis on quality control. Within the next 24 hours, they will begin moving.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후속 작업도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 절차가 마무리된 데 이어 CDC 자문위원회도 화이자 백신에 대해 16세 이상 접종은 승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그동안 신속히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관련 절차 진행에 속도를 내라고 관계기관에 요구해왔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올해 안으로 의료진과 요양원 환자를 중심으로 최소 2천만 명 이상은 접종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박 기자, 코로나19 유행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늘 유행에서 지금 중요한 점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0일에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1월 20일 유행한 이후로 처음 1,000명대를 넘어서 역대 최대로 발생한 겁니다.
더 큰 의미는 이 1,000명이 이번 3차 유행의 정점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주말인데도 이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훨씬 더 늘었고요. 또 3차 대유행의 기세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1,000명대를 넘긴 건 이 수도권 교회와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또다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진정되기는커녕 오히려 확산세가 가속도가 이렇게 붙는 양상으로 보입니다. 어제 토요일인데도요, 검사 건수는 24,000건 이상 이루어졌습니다. 이 중 확진자가 1,030명. 그러니까 이 검사당 확진율이 4.1%인데요. 그 전날 2%대에서 크게 늘은 수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검사 한 분 1,000명 중 4명꼴로 지금 감염자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2.5단계로 이 단계를 올렸는데도 왜 유행이 억제되지 않은 걸까요? 네, 이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이 하루 이틀만 늦어져도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하루에 1,000명씩, 그러니까 이틀이면 2,000여 명의 확진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파급력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1,000명이 넘었다는 건 거리두기 격상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거리두기 격상이 늦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8월, 9월 2차 수도권 중심으로 유행한 뒤 지난 가을 거리두기를 완화했던 그 여파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이 조용한 전파자가 상당수 지역사회에서 퍼져 있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시민들도 장기화에 따른 이 피로도 때문에 개인 방역 지침에 좀 둔감해진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8월, 9월 유행은 이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이렇게 올려서 유행을 억제한 바가 있었는데 지금은 잡히지도 않고 있다는 게 좀 큰 차이입니다. 이 바로 그게 계절적인 요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겨울철은 바이러스가 춥고 건조한 환경에서 더 오래 생존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춥기 때문에 창문을 열지 않고 환기를 하지 않는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더 많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공간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내뿜는 그 비말들이 그 떠돌아다니다가 집단 감염을 이렇게 일으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조용한 전파, 이 숨어있는 감염자를 통해서 지금 지역사회 전국적으로 곳곳에서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교회나 요양병원 등으로 대규모 집단 감염이 확산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도 이런 요인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지금 상황 3단계 격상이 필요할까요? 네, 이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지금의 거리두기 수준으로는 유행을 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지금 거리두기 상향 기준 중 하나의 신규 확진자 수, 일주일간 신규 확진자 수 평균을 보면 현재 격상 기준에 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의료 체계가 붕괴되기 일보 직전인 상황에서 다른 격상 지표들도 지금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3차 대유행도 이전 거리두기 조치가 한 발씩 늦어진 탓이라며 이 선제적으로 움직일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3단계로 가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만큼 또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수십만 개 이상 이 다중이용 시설이 문을 닫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인 피해가 클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이 거리두기를 올려서 발생하는 경제 피해도 있겠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을 막지 못해서 오는 경제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로서도 이 과감한 결단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뭐 아까 앞서 보도에서도 보셨겠지만 병상 상황이 지금 심각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기도만 해도요, 코로나19 확진이 됐는데도 지금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오늘 0시 기준으로 281명입니다. 중증 환자 병상도 지금 2개밖에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사실 전국 통계를 보면은 코로나19 일반 병상이 한 1,700여 개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지역별로 들여다보면 이 편차가 심해서 사정은 좀 열악합니다. 당장 서울도 일반 병상이 160개 남아 있다고 하는데 서울 인구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고요. 중환자 병상도 지금 전국에 58개 있다고는 하지만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이 지자체별로 서너 개 안팎에 좀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젠 중환자 병상도 부족하고요. 이제 일반 병상도 코로나19 환자들로 가득 차서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박광식 의학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전국 확산이 계속되면서 오늘 밤까지 전국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경기 김포 등에서도 추가 의심 사례가 신고된 가운데 닭과 달걀 가격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진영 기자입니다. 올 들어 전국 가금 농장에서 확인된 고병원성 AI는 모두 10건입니다. 지난달 26일을 시작으로 보름 동안 전국 곳곳에서 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와 충북, 경북, 전북, 전남 등 5개 시도에 걸쳐 농장 감염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오늘 밤 12시까지 전국의 가금 농장 가축과 축산시설 종사자, 차량 등에 대해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추가 확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 김포 산란괴 농장과 전남 영광 유경오리 농장에서도 AI 의심 사례가 보고돼 정밀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축 방역 당국은 쓸 수 있는 차량과 장비를 모두 동원해 농장 주변과 마을 도로까지 샅샅이 소독하고 주요 철새 도래지에서도 대대적인 방역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AI가 빠르게 퍼지고 있지만 가금육 가격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기준으로 육개 소비자 가격은 1kg에 평균 4,999원으로 지난달보다 4% 정도 떨어졌습니다. 달걀 소비자 가격은 한 달 전과 비교해 다소 오름세, 오리값만 10% 이상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닭과 오리의 공급이 충분해 AI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AI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제품 가격을 매일 점검하면서 수급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에선 이렇게 하얀 눈이 펑펑 쏟아졌는데요. 오늘 새벽 강원 철원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중부지방에 눈이 내리고 있어 2에서 5cm 정도 눈이 쌓인 곳들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지역에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에선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늦은 오후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그리고 충청과 전북 동부 내륙, 그리고 경북 남부 내륙에서는 1에서 3cm, 강원 영서 남부와 경북 북부 내륙에서는 2에서 5cm 정도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뚝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은 매서운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에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되겠고 강원 산지에는 한파경보가 발효되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이 서울이 영하 10도, 철원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대전도 영하 6도로 매서운 추위가 예상됩니다. 오늘 비나 눈이 내리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교통안전에 신경 쓰셔야겠고요. 오늘 오후부터 해안가와 제주도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도, 강릉 6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낮겠지만 남부지방은 광주 11도, 대구가 9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